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9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양 소유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대충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 성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자, 이 에너지는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교육학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라 하면, 자, 물을 보통 14.5도에서 15.5도까지 올리는 것을 1kcal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갖다가 1도씩 올리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1kcal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물의 양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킬로칼로리는 그 1g당 킬로칼로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인데, 자,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자, 첫 번째 사용되는 게 기초대사입니다. 기초대사. 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가만히 있을 때도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뭘로 사용이 될까요? 네,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혈액이 돌고 있죠. 심장이 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활동에 사용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 에너지가 있죠. 자, 이 활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걷거나 아니면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활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는, 활동 에너지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소한 건데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입니다. 그죠?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시킬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소화, 흡수, 대사, 이동, 저장 등에 쓰이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에너지의 균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에너지의 균형은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 되면, 먹는 것보다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부족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같게 되면 균형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겪는 문제죠. 자, 에너지가 먹는 것보다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뭘로 변환이 될까요?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여러분들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각종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죠. 네, 그 영양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가 있는데 쌤이 영양소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뭘로 구분할까요? 이 두 가지를 뭘로 구분할까요? 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에너지원이다. 그죠?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럴 때 우리가 3대 영양소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3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빨리 에너지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생선, 달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단백질도 여러분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영양소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는 작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죠? 자, 첫 번째 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무기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이타민이라고 그래요. 바이타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타민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세 가지는 우리가 부영양소로 해서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은 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힘을 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교과서에 보면 알겠지만 물이 우리 몸에서 20%만 빠져나가도 문제가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에너지원을 도와서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1g당 낼 수 있는 열량이죠. 아까 배웠지, 열량입니다. 그죠? 자, 1g당 낼 수 있는 열량이 탄수화물은 4kcal입니다. 그죠? 4kcal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4kcal입니다. 자, 지방은 좀 다르죠. 지방은 얘네들의 2배가 넘어요. 그죠? 이것은 9kcal를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작게 먹어도 칼로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방이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지방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아니죠. 네. 에너지원으로 가장 빨리 변환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 칼로리 숫자하고 변환되는 속도하고는 틀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에는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녹말, 그 다음에 엿당, 그죠? 자, 엿당, 그 다음에 포도당.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는 분류를 한 것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가장 우리가 녹말이나 엿당 같은 경우는 다당류라 그러죠. 그죠? 다당류. 그래서 여러 개의 당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분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도당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최종적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장 에너지를 그러면 빨리 내기 위해서는 뭘 섭취해야 된다? 포도당 형태, 단당류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우리가 포도당 수액을 맞게 되죠. 자, 요걸 맞게 되면 힘이 없다가 갑자기 몸에서 흡수가 빨리 될 수 있는 단당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분해가 되면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죠? 아미노산.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소화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가지가 모노글리세리드. 그죠?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두 형태로 우리가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영양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영양소로서는 역할을 못하고 이 영양소가 잘 사용되게끔 대사 활동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탄수화물, 그죠?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녹말식품 같은 경우는 곡류, 감자류, 빵, 떡, 국수, 여러분들이 쉽게 먹는 일단 곡류 종류는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 식품이죠. 자, 우리가 당 떨어진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포도당 형태, 당 형태로 우리가 먹는 것도 엿당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설탕, 꿀,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뭘 찾게 되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을 많이 찾아서 먹어요. 그 이유가 빨리빨리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힘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식이섬유라고 나와 있는데, 식이섬유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사용이 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면 몸에 흡수는 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이제 실처럼 이렇게 섬유유질로 되어 가지고 장 운동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어려운 사람들 있죠. 잘 대변을 잘 못 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런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장 운동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채소류나 과일류, 잡곡류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고구마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안에 심지 같은 거 있어요. 실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것들은 먹으면 소화는 안 되지만 바로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지방이 있죠. 지방,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게 되면 여러분들 살이 많이 찔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식물성하고 동물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힘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은 버터, 돼지비계, 쇠기름, 동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방류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과서는 글리세롤로 분해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방을 먹게 되는, 근데 지방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수 지방산. 그래서 이런 필수 지방산이 섭취되어야만 교사에 보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단백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